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이런 국제중도 있고요. 그리고 선화예중, 예원학교 같은 예술중도 있습니다. 당연히 체육중도 있고요. 요즘 핫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산중이라든가 용종중. 자, 오늘은 1세대 교육 채널 교육 컨설팅의 원조이시죠. 샤론 코치 이미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애입니다. 픽픽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에는 학년마다 그때그때 할 일을 하느라고 좀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미리 알아두면 좀 생각도 넓히고 목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바로 중학교 정보인데요. 아직 초등 부모님도 좀 생소하실 텐데 보통 친구들은 중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나요? 사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다니다도 내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중학교를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대부분 엄마들은 큰 불만이 없어요. 이사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동네 중학교 별로라던데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선발형 중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중학교들이 어떤 중학교가 있는지 좀 크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우리 동네에 있는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초등학교 때 사립초랑 중학교 사립중의 개념은 좀 다른 것입니다. 특색교육의 유무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선발형 중학교들은 대부분 종류가 많은데요. 여러분 아마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이런 국제중도 있고요. 그리고 선화예중, 예원학교 같은 예술중도 있습니다. 당연히 체육중도 있고요. 요즘 핫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산중이라든가 용종중이라든가 이런 자율중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 비인가 혹은 대한중학교 형태의 학교들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딱 들었을 때 가장 조금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게 국제중학교거든요, 선생님. 실제로 관심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제중이 좀 더 어떤 학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중은 이제 서울에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이 있고요. 가평에 청심국제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부산국제중이 있고요. 진주에 경남 선인국제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뭘 고민하냐면, 그럼 국제중이 영어를 공부하러 가느냐? 아니면 영어로 공부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공용어를 영어를 쓰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영어로 공부합니다. 물론 한국사나 국어 같은 거는 예외죠. 예를 들어서 세계사라든가 아니면 수학도 영어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제중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조금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가고 싶어도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나? 네. 무슨 자격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중은 그냥 추첨입니다. 예전에는 시험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없어졌고요. 추첨인데 가끔 또 일부 학교, 예를 들어서 청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부산에 있는 학교들은 또 자격 유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입학 요강을 들어가 보셔서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아마 그래도 이거는 거의 추첨이다, 운이다가 1번입니다.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건 맞죠? 그거는 이제 달라요. 어떤 학교들은 이제 아예 나눠주기도 해요. 어느 도, 어느 시, 읍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전국 모집하고 지역 모집으로도 나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도 까다롭고요. 내가 주민등록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전형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뽑는 전형은 또 그 지역에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지 여부라든가 다양한 것들, 아니면 특례라면 외국에서 어떻게 거주했다든지. 그래서 항상 입학 요강이 우선입니다. 그 학교에 가고 싶어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탈대치 혹은 이제
지역 인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주라든가 아니면 또 농어촌 전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측면에서 간다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선택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강남권은 아무래도 중학교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배정 받기가 쉬운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과 중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의 인원의 차이가 난다면 아무래도 경쟁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 학교를 갖다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적응 문제로서는 저는 우리 드라마에 보면 왜 전학 오는 애들이 당하는 그런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없게 스며들듯이 하려면 엄마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진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공부를 어느 만큼 좀 해놓고 가면 좋을까요? 이번에 그 대원국제중의 경쟁률을 한번 보면요. 일반 전형으로 128명을 모집하고 사회통합으로 32명, 그다음에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4명, 이래서 총 164명인데요.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28.59대 1이었어요. 와, 아직도 인기가 엄청 많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24대 1이었고 그 전년도에 20대 1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입시가 이제 대학,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본다면 중등 엄마들이 굉장히 진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특히 국제중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됐어요. 예, 개교돼서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기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유익하다고 엄마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뭐 첫 번째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1단계 추첨이 돼야 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학교에서 적어도 상위권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중요하고요. 또 기숙학교인 경우에는 엄마랑 떨어져서 자기주도 생활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주변 친구들이 기숙중학교들을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제가 화상중이나 용종중을 들었어요. 네. 선생님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중학교들도 특성화 중학교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모집이 되느냐, 기숙학교에 있느냐, 이 어떤 선발형이라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특성화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랑 좀 차원이 다르고요. 예, 그냥 네이밍만 그런 거고요. 선발형 고교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중, 예술중, 체육중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안형, 그러니까 공교육을 갖다가 약간 대신해주는 그렇지만 또 학력은 인정되는 그런 학교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입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니까 되게 좋다더라, 그리고 무조건 좋대 이런데 저는 예를 들어 삼육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군데 학교가 있고요. 화산중도 입결이 많이 발표는 안 됐지만 또 자료를 또 찾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입결이 이렇게 아이를 고생시키면서 할 정도일까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 애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그 학교들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요, 엄마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엄마가 없어도 혼자 일어나서 가방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밥도 먹고 숙제도 알아서 하고 친구랑 잘 지내고 이래서 약간 성격이 좀 무덤덤한 애들이 있죠. 예.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쭉 가는 애들. 너무 예민하고 상처받고 의존적이고 또 누구의 칭찬에 굉장히 붐업이 되는 애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자기가 생활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이들과 잘 어울려야 돼요. 기숙학교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같은 룸메이트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뭐 지도교사라든가 이 사회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꿈이 있는 아이들이죠. 내가 어떤 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게 돼. 왜냐하면 상처받는 게 많거든요. 상처 안 받겠어요. 집에서 막 툴툴거리고 막 문도 빵빵 치지만 기숙사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꿈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아이들 요 4가지 조건을 한다면 애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